생각하니? 생각이 어떠하니? 너 그거 하는데 얼마나 걸렸어? 잘 모르겠어? 옥수수 2시간 반? 2시간 반? 2시간 반이면 적당하긴 한데. 그 정도라. 오케이, 알겠습니다. 뭔가 좀 더 내주면 약간 빡빡해지는 느낌이 있긴 있는데 약간만 더 내줄까? 뭐 일단 해봅시다. 질문부터 해볼까요? 뭐 질문할 게 별로 없지 않나? 있나요? 있으시면 하도록 하십시오. (202번) 그거 혹시 복서수 파트야? 응. 약간 복서수 것만 들고 와서 도전의 거 들고 와. 자, 이수분의 파트에 그 1등급 문제 중인가요? 네. 예, 그 중에 몇 번째 문제인가요?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파트야? 아이, 나머지 정리 들고 올게. 오케이, 들고 왔습니다. 나머지 정리 파트. 예, 나머지 정리 파트에 뭐야? 1등급 문제 몇 번째죠? 5번째. 5번째? 이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니? 근데 5번째? 그 연습 문제에서 제가 연습 문제 거기서 이거 비슷한 거 하지 않았어? 일단 해봅시다. 나이 이거 이걸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가 이거 맞죠? 네. 자, 한번 해봅시다. 제곱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는 어떻게 한다고 했었죠? 일단 처음에는 3을 먼저 넣겠죠. 3을 대입을 하시면 이 식이 얘가 3의 n승에 오른쪽이 9 더하기 3a 플러스 b고 오른쪽은 다 날라가고 없어요. 얘는 0이에요. 자, 이 상태에서 생각을 합시다. 이 녀석은 3 넣었을 때 0인 거잖아. 얘가 0인 거잖아. 그지? 그러면 이 식은 3 넣었을 때 0이니까 얘는 x-3을 가지고 있어. 그지? 얘는 x-3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 식을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3으로 시작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x에 초고차원 보시면 여기 x 만들어주시면 되고 b가 만들어주려면 마이너스 3분의 b 하시면 되나요? 이 식을 이걸로 바꿨다. x-3 가지고 있고 x 빼기 3분의 b 상수항 비교해서 이거 나왔고요. 오른쪽에 거 이제 마저 써보면 자, 이거요. 봐봐.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는 먼저 한번 넣어서 능력이다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식을 변형시킨 다음 약분이 이제 되게 되어 있어요. 식을 변형시키면 약분이 되고요. 약분된 다음엔 다시 x는 3을 한 번 더 집어넣으시면 되죠. x는 3을 한 번 더 집어넣으시면 왼쪽이 이거 날라가고 오른쪽은 이렇게 되니까 얘가 1 돼야 되잖아. 그래서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A랑 B의 합. 그래서 여기가 B가 6이고요.
여기다 이제 6 집어넣으시면 되잖아요. 이게 15니까 넘어가면 a는 빼기 오겠다, 그죠? 이렇게 구하는 문제입니다. 두 개 더 하시면 1. 요거 옛날에 이제 이거 연습 문제에서 비슷한 거 했었죠. 제가 이거 유명한 문제라고 했었을 겁니다, 아마.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이죠? 이게 나머지 정리 파트야? 나머지 정리 파트에 그걸로 얘기해 줄래? 1등급 문제 몇 번째 문제인가요? 9번째? 8번째? 이거구나. 이게 이제 한글 파일이라서 문제 번호가 좀 달라서. 자, 이거요. 최고차의 계수가 1인 다항식 fx가 이거에 대하여 자, 이거에 대하여 f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해라. 자, 우리 fx를 지금 뭐라 그랬냐면 다항식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리고 최고 차항이 1이라는 말을 줬어요. 우리가 최고 차항이 1인 다항식 이런 게 나올 때는 대체로는 어떤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이런 조건은 그 다항식의 식을 구하라는 조건이 많아요. 최고 차항이 1인 뭐 이런 다항식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그 다항식의 식을 구하라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다항식의 식을 구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최고 차항이 1인 다항식인데 몇 차일까를 생각을 하셔야죠. 그래서 fx가 몇 차일까를 생각을 해보시면 몇 점 할까? 여기 있죠. 여기 맞아요. fx가 n차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마음 편하지. n차라고 생각을 하시면 최고 차항의 개수는 1이라고 했으니까 x n승으로 시작할 거 아니야. 더하기 하고 뒤에가 뭐가 있을 건데 뒤에 거는 잠깐 보류합시다. 최고 차만 봅시다. 우리 최고 차만 봅시다. 최고 차만 한번 보시면 그러면 이 왼쪽에 있는 거는 몇 차가 돼요? 얘는 몇 차가 되겠어? x가 n차라고 하면 x제곱을 곱했으니까 얘는 n 더하기 2차, 그지? 여기는 3x 3승이니까 어쨌거나 아마 이 왼쪽은 n 더하기 2차가 될 확률이 높겠지. 됐니? 그럼 오른쪽은 생각을 해봅시다. f의 x제곱 더하기 5x제곱을 하면 f에다가 x제곱을 넣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 여기다가 x제곱을 넣으면 얘는 몇 차가 되죠? 2n차 되는 거 아시겠어요? x제곱 넣으면 제곱의 n승이니까 2n차잖아, 그지? 그러면 얘랑 얘가 같아야죠. 왼쪽의 차수와 오른쪽의 차수는 같아야지. 등호가 성립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n 더하기 2차랑 2n차가 같아야 되니까 n이 몇이다? 2자를 구할 수 있겠다. 되니? 그럼 n이 2면 이제 fx를 좀 편하게 둘 수 있어요. fx를 어떻게 두면 왜냐면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로 두면 되는 거지. 그래서 2차니까. 그럼 이제 여기다 이제 넣어서 정리하시면 끝납니다. 양변의 x제곱에다가 f의 x제곱 집어넣으시면 됐나요? 자, 차수 비교 한번 해봅시다. 여기 4차, 여기 4차 똑같죠? 3차 비교 한번 해봅시다. 3차가 요거하고 요거. 그러면 여기는 a 플러스 3의 x 상승이고 여기 3차 비교해봅시다. 없죠? 여기가 0 돼야 되니까 a가 뭐겠다? 마3 돼야겠다. 요거 하나 구하시고 2차 비교 한번 해봅시다. 2차는 여기 올라갈까? bx제곱 이 다니까 여기는 bx제곱 다야. 오른쪽에 2차 보시면 여기 ax제곱 5x제곱이 있으니까 a 플러스 5잖아요. 근데 a가 마3이라면 b는 그럼 뭐겠다? 2겠다. 됐죠? 그럼 끝났잖아. fx가 나왔잖아요. a가 마3이고 b가 2면은 fx는 이거예요, 그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예요? fx를 x-5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라. 결국 f5 구하라는 소리니까 5 구하라는 소리니까 여기다 5 집어넣으시면 끝나겠죠? 25 마이너스 15 플러스 2 하시면 12겠다. 됐습니까? 됐어요? 됐어? 오케이. 다음으로 갑시다.
몇 번이 있나요? 6번째. 6번째. 나머지 정리죠. 네. 오케이. 요거 한번 해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걸 지나는 직선을 위해 등식 이것이 성립하도록 A, B 값을 정할 때 우리가 요거는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 거다. L의 방정식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y절편이 2니까 y는 빼기 2분의 1 x 플러스 2만 쉽게 구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 위의 점 x, y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도록 얘가 성립하도록 a 값을 정할 때니까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가 y 자리에 얘를 넣으면 되지 않을까? 한번 넣어봅시다. y 자리에 x 자리에 넣는 게 낫나? 그냥 y 자리에 넣죠. y 자리에 이 2분의 1 x 플러스 2를 이 자리에 넣을게요.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거 제곱이잖아. 제곱 바로 하자. EX 2AB 맞죠? 얘가 이거고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요게 이제 4분의 1A 플러스 1의 X제곱 그 다음 빼기 2A고 더하기 B니까 빼기 2A 플러스 B의 X 그 다음에 4A 플러스 16에서 능령돼야 되죠. 자 이제 합시다.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 위에 있는 점 임의의 점 XY에 대하여 라는 말은 모든 XY에 대하여 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임의의 점이라는 거니까 아무거나 해도 된다 라는 뜻이니까 모든 XY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 라는 말은 항등식이죠. X에 관한 항등식이야. 그러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고 얘가 0입니다. A는 마사가 쉽게 나오시고요. 얘가 0 되니까 마사 집어넣으면 B는 마팔이 나오겠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하시면 A도 0 되잖아요.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나머지 정리. 나머지 정리 세 번째 문제. 세 번째 문제는 이거예요. 이것이 A18에 이거 한번 해봅시다. 지금 80 뭐 해서 18까지 구하라는 거구나. 자 봅시다. 일단 이 녀석은 이 보시면 6승을 한 거니까 3승에 6승이니까 18이구나. 그리고 나서 최저차를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얘는 최저차는 2x의 6승일 거 아니야. 그럼 x 6승이 최저차일 텐데 지금 0부터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의 최저차는 제일 낮은 차수는 6차일 건데 6차가 막 6차 이전에 있는 녀석들은 그러면 다 없는 거야. 그지? 얘를 조금 더 명확하게 하고 싶으면 얘를 x를 밖으로 묶어내 보시면 됩니다. x를 하나 묶어내시면 이렇게 되는 거 되겠니? x 하나 묶어내면은 6승이 여기 붙고 여기 붙잖아. 이렇게 해야 되지? 그리고 나서 이 뒤에 있는 녀석들은 6차 전까지는 다 없다고. 최저차가 6차여야 되니까 6차부터 우리가 쓰면 되는 거야. A0부터 A1, A2, A3, A5, A4, A5은 다 0이야. 그리고 나서 A6에 뭐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까지 되는 거예요. 이거 되니? 그럼 우리가 이 6차를 굳이 이렇게 둘 필요 없잖아. 나눠버리잖아. 이렇게 나눠버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좀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죠.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할 걸 할 거야. 어떤 걸 할 거냐면 거기 보시면 띄엄띄엄이잖아. 지금 보시면 8, 10, 12, 14 이렇게 띄엄띄엄이니까 1 넣고 빼기 1로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x자리에 1 넣을 겁니다. 1 집어넣으시면 이거 1 집어넣으면 왼쪽은 0 되고요. 1 집어넣으시면은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A6, A7, A8, A에 18. 그 다음 X자리에 마이너스 1로 할게요. 빼기 1 집어넣으시면 요 식이 1 빼기 1 날라가니까 빼기 2의 6승이니까 2의 6승 이렇게 되죠. 그리고 AU 빼기 A7 더하기 A8 해서 홀수가 음수니까 제일 마지막은 짝수니까 플러스 A의 18로 끝났고요. 구하고자 하는 건 짝수들이지. 그러니까 이 녀석들을 다 더하면 되겠지. 더하시면 2의 6승은 64. 이거 A6이 2개, A8도 2개, 2개씩이니까 A6 더하기 A8 더하기 A의 8이 되겠다. 되니 2로 딱 나누시면 32죠, 그죠? 그래서 와 답을 해야겠다 하고 봤더니 자세히 보면 A8부터야. 그쵸? 거기 보시면 A6이 없거든. 그러면 A6을 우리가 따로 보여야 된다는 소리야. 근데 A6을 한번 보시면 이거는 상수항이지. 그럼 왼쪽에 있는 상수항 생각해봐. 빼기 2가 6번 나오면 상수항이겠죠? 그래서 A6이 정확히 64예요. 오케이. 상수항 비교로 A6을 구할 수 있고 A6이 63면 이거 넘어가시면 이게 몇이겠다? 마이너스 6이겠다. 혹시 이해 안 되는 부분? 없죠? 다음으로 갑시다. 자, 다음 몇 번을 해볼까요? 드디어 나머지 정리는 지났나요? 지났나 보군. 자, 예, 다음이요. 인수분해 같은가? 질문해보세요. 지금 몇 번이에요? 두 번째. 아, 1등급의 두 번째? 1등급의 두 번째 한번 해봅시다. 이게 이거. 제거 1대 F1이 빼기 2고 F1이 빼기 2니까 1 집어넣어 봅시다. 1 집어넣으시면 날라가고 1 집어넣으시면 0은 마이너스 G1이다. 이거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로 2도 한번 넣어보고 싶잖아, 아직. 2 집어넣어보시면 이게 F2가 0이다가 나오나요? 그러면 fx가 f1 집어넣어서 빼기 2다가 있기 때문에 fx가 식이 거의 다 나왔어요.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인 2, 2차 식이라며 fx의 식을 잡아볼 건데 2 넣어서 0이니까 n은 x-2는 확실히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x-k 같은 걸로 이제 둔 다음에 1 집어넣어서 빼기 2다를 하면 끝나겠다, 그치? 1 집어넣으시면 1 넣으면 마이너스에 1 빼기 k 마마가 뿔뿔이니까 k는 넘어가면 마이너스 1이다. 그럼 fx의 식이 x 빼기 2에다가 이렇게 나오죠. fx의 식이 나왔으면 위에다가 넣자. 위에다가 집어넣으시면 x 빼기 2에 x 플러스 1이 x 빼기 2의 gx다. 보시면 이제 x 빼기 2를 날려버리면 gx가 이렇게 나오겠죠. 구하라고 하는 게 뭐죠? G2. 여기다가 2 집어넣으시면 되겠다. 다음은요? 다음 질문이 있나요? 다음 질문 해보세요. 없어요? 아, 더 없어요? 좋습니다. 다음 질문이 없다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소수 파트에 혹시 질문이 없어요? 복소수 파트는? 딱히 없었지? 윤서는? 딱히 없었고. 좋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주기성이랑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요 얘기를 하면서 복소수 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우리가 지난번에 유형 몇 가지 풀었었죠? 14까지 풀었나요? 그러면 윤서야 너 한참 넓은 거 아니냐? 14까지 했나? 아니지, 너 아직 한참 더 풀었지. 그래, 그만큼 푼 건 푼 건데 14까지면 야, 우리 화요일에서 토요일이 제일 긴 기간이잖아. 그래. 오늘 일단 많이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내일까지 좀 많이 풀어 아마. 14까지 다 했다 라고 하면 그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복소 평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 얘는 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딱히 아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막 범용적인 그런 건 아니어서 이렇게 뭐 소개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지만, 우리가 이제 복소수에서 그 거듭 제곱 같은 거 할 때 있죠. 복소수에 거듭 제곱 할 때 이거는 언제 딱 사용이 되냐면 딱 이거 할 때야.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사용할 때 사용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이게 뭐 20, 2, 3승 하는 거,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아니면 또 이런 거요. 이런 거 하실 때요. 이런 거 하실 때 사용되는 게 이제 복소 평면인데요. 복소 평면을 쓰시면 이 녀석의 계산을 생각보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소개를 시켜주려고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들여서 한다기보다는 한번 들어보세요. 봐봐. 우리가 복소수를 a 플러스 bi라고 해봅시다. 복소수가 a 플러스 bi라면 이 녀석이 원래 복소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이기 때문에 크기 비교는 불가능하고요. 우리가 i나 2i 같은 걸로 비교를 해도 i가 커 2i가 커 하면 모른다고 하는 게 맞아. 크기 비교 불가능하고 수직선상에서 못 찍고 좌표 평면상에도 못 찍어요. 그죠? 근데 우리가 이쪽에 있는 이 a 더하기 bi라고 했을 때 얘를 어떻게 잡아볼 거냐면 이 x축을 실수축이라고 잡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허수축이라고 잡을 거예요. 이렇게 잡으시면 a 더하기 bi를 이제 여기다가 어떻게 표시를 할 거냐면, 봐봐. 실수축이니까 실수 부분을 봐봐. a지. 그래서 실수 부분 a를 잡고요. 허수축을 보면 허수 부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으면 이 a 더하기 bi를 표시하는 게 요만큼인 거지. 요 점인 거예요. 이해가 되니? 우리가 이제 이렇게 연결을 하시면 이게 딱 이 복소수 a 더하기 bi를 이렇게 표시를 한 요 녀석인데, 우리가 이제 허수축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해봐. 실수축이라면 여기는 우리가 요거 가지고 원을 하나 딱 그려보면, 여기 이제 실수축이고 여기가 허수축이거든. 이게 단위원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단위원이면 여기가 1일 거고, 여기도 그러면 1, 여기도 1 할 거니까 빼기 1 이렇게 될 건데, 우리가 여기에서 표시를 하는 1과 이제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여기는 사실 이 0,1이라는 게 여기 0,1은 복소수로 치자면 i에 해당하는 거지.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i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는 1, 여기는 빼기 1, 여기에 해당하는 숫자는 마이너스 i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야. 오케이. 자, 근데 봐봐.
우리가 만약에 숫자 1을 표시하고 싶다고 하면 여기다가 찍겠지. 여기다가 찍겠죠. 그리고 만약에 숫자 i를 표시하고 싶다고 하면 복소평면에서는 여기다가 찍을 거야. 오케이? 근데 봐봐. 이 복소평면에서의 이 성질들이 어떤 성질들이 있냐면 우리가 1을 표시한 점이랑 원점이랑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1에다가 i를 곱하면 i가 되잖아. 복소평면에서는 우리가 이제 복소평면에서 이거 해서 자세한 그 성질의 증명은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을 배우거나 또는 기하를 배우시면 미적분에서는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있고요. 기하에서는 그 벡터 합꼴이 있어요. 벡터 합으로 정확하게 증명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를 둘 다 안 배우셨죠? 예, 둘 다 모르니까 정확한 증명은 생략하고요. 그렇구나 하는 성질만 기억을 한번 해봅시다. 아시겠죠? 보시면 우리가 복소평면에서 곱하기를 하시면 회전이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봐봐. 1에다가 i를 곱했잖아. 1에다가 i를 곱하시면 i를 곱하면 여기 원래 1이 있던 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갔지. 그러니까 i를 곱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90도가 회전이 되는 거예요. i가 곱하면 이렇게 90도가 된 거야. 여기다가 i를 한 번 더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면 이 i였던 애가 마이너스 1이 되니까 다시 90도가 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 다시 한 번 더 i를 곱하시면 빼기 i니까 얘는 또 어디로 와? 여기로 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i를 곱할 때마다 i를 곱한다는 거에 곱하기 i의 의미는 90도 회전이구나 라는 걸 받아들일 수 있겠니? 복소평면에서 i를 곱한다는 거의 의미는 90도를 회전하라는 소리구나. 오케이. 이게 i에만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복소수에 대해서 똑같이 성립해요. 어떤 복소수를 곱한다고 하는 것은 복소평면에서의 의미는 어떤 그 일정한 각도만큼 회전을 시키라는 뜻이야.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이 녀석을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있죠?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만약에 여기다가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다가 표시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은 어디쯤 있을 거냐면 여기쯤 있을 거란 말이야.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잖아. 그죠? 여기쯤 있을 거란 말이야. 얘를 딱 연결을 해보시면 이게 정확히 60도죠. 아니? 자, 그러면 얘를 생각을 해봐. 1에서 얘를 곱했다고 생각하면 얘는 60도만큼 회전하라는 소리잖아. 맞지? 그러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는 한 번 곱할 때마다 60도만큼 회전이 되겠지. 그래서 우리가 이거 한번 체크해 봅시다. 이거를 제곱 한번 해봐. 계산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4분의 1 빼기 4분의 3 플러스 2분의 루트 3i거든. 계산하면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i.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 제곱한 녀석의 좌표를 복소평면을 잡아보시면 어디 있냐면 빼기 2분의 1, 2분의 루트 3i니까 여기 있다고. 여기 찍히겠죠? 그래서 이게 또 몇 도야? 60도야. 되니? 그래서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곱하라는 소리는 60도씩 회전을 시키라는 소리구나. 이해가 되나요? 그럼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한 번 곱할 때마다 60도씩 가는 거예요.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가 원래 자리에 돌아오는 건 몇 번째야? 얘를 6번 해야 원래 자리로 돌아오죠. 오케이. 이게 복소평면을 왜 갑자기 복소수의 거듭 제곱을 하는데 복소평면이 왜 나오냐면 i 같은 경우를 아까 봐봐라. i는 지금 90도를 돌리는 거잖아. i는 그러면 4번 하면은 1로 원래대로 돌아온단 말이야. 오케이. 그러니까 i는 몇 번째에서 주기가 몇 번째에서 도는 거야? 4바퀴에서 주기가 도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같은 경우에는 얘는 60도씩 돌리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정확히 6째 곱하면 1돼요. 우리가 그러면 이제 2023을 이거 가지고 계산할 수 있는 거지. 이해가 되니?
만약에 루트 2분의 1 플러스 i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얘를 만약에 좌표를 찍는다면 어디에 찍히겠어? 여기 찍히겠지. 이게 뭐겠어?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이 찍힐 거 아니야? 각도는 몇 도겠어? 45도잖아. 그쵸? 이 녀석은 그러면 몇 바퀴를 돌아야 원래대로 돌아오나요? 얘는 8바퀴를 돌아야 원래대로 돌아오겠지. 45도씩이니까. 그래서 이 녀석은 8승을 하시면 1등이다. 됐나요?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복소평면에 이 녀석을 좌표를 찍을 수 있으면 좌표를 찍을 수 있고 이 녀석의 각도를 알 수 있으면 얘가 몇 바퀴째에 1이 되는지를 알 수 있어. 우리가 원래는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 같은 녀석이 얘가 이제 몇 바퀴 돼서 1로 되는지를 계산을 하려면 직접 곱해봤어야 했거든. 직접 곱해봐서 계산을 해봐서 얘가 제곱해보고 세제곱해봐야 얘가 몇이 나오는지를 보고 그 다음에 6제곱해야 1 나오는구나를 알 수 있었지만 이 2분의 1 플러스 루트 3i를 복소평면에 이렇게 찍으면 이거 60도네? 그럼 6바퀴네.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이해되니? 그리고 얘는 3바퀴를 돌면 마이너스 1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뭐 할 수 있죠? 얘는 그 4번 하면은 2번 하면 i 되는구나. 이런 것도 이제 계산할 수 있죠. 원래 우리 이거 계산할 때 이거 제곱해가지고 i다를 구한 다음에 그 다음 계산했잖아요. 그죠? 기억나니? 근데 이것도 어떤 것도 계산할 수 있냐면 얘를 45도씩이니까 얘를 제곱하면 i 되는구나도 알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복소평면에 대해서 알고 있으시면 복소수의 거듭제곱을 우리가 숫자만 딱 보시면 몇 번째 원래 자리로 돌아오겠구나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기가 몇 바퀴째 돌아오는지를 쉽게 알 수 있다. 이 얘기를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아시죠? 이거는 딱 언제 쓸 수 있냐면 복소수의 거듭제곱할 때. 복소수의 거듭제곱할 때 쓸 수 있으니까 뭐 기억을 좀 해두시면 나중에 이제 거듭제곱은 좀 쉽게 알 수 있겠죠. 거기에 봅시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자면 거기 유형 14번 같은 스타일의 문제가 거기 유형 14번 보이시죠? 예. 그거에 대해서 금방금방 한번 해보면 봐봐. 딱 원 하나 그려놓고 유형 14번의 첫 번째 문제 한번 봐봐. 루트 2분의 1이랑 루트 2분의 1이니까 걔는 여기 찍히잖아. 그래서 걔는 45도. 76의 첫 번째 그 유형 14번의 첫 번째 문제 보이죠? 그거랑 두 번째 문제는 루트 2분의 1이랑 빼기 루트 2분의 1이니까 걔는 거꾸로죠. 그러니까 얘는 거꾸로 도는 녀석이니까 얘도 똑같이 8바퀴를 하면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저기 어디야? 다 저 루트 2분의 1이구나. 여섯 번째 유형 14번의 마지막 유형을 한번 보시면 유형 14번의 마지막을 보시면 걔 있죠. 2분의 빼기 1 플러스 루트 3i라고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어디 있겠어? 빼기 1 플러스 루트 빼기 2분의 1 플러스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있겠죠. 그럼 얘는 각도가 몇 도겠어? 120도죠? 그럼 얘는 뭐겠어? 세제곱하면 1 되는 놈이구나. 120도니까. 빼기 2분의 1, 빼기 2분의 루트 3. 여기니까 120도니까 3바퀴 돌면 원래대로 돌아오겠구나. 되겠나요? 이런 거를 보고 복소평면 활용하시면 쉽게 할 수 있다. 얘는 뭐 필수적인 건 아니고 나는 어차피 이거 2번 아니면 3번 하면 나오니까 2번 그냥 3번 계산할래 하시면 복소평면 복잡해서 어렵고 그냥 2번, 3번 계산할래 하시면 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그냥 쉽게 이거 좀 이해하고 나면 좀 쉽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거 하나 이해해둘래 하시면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게 복소평면에 관한 이야기. 그거의 자세한 증명은 나중에 여러분이 미적분을 하시거나 기하를 배우게 되시면 기하에서는 내적으로 증명이 가능하고 미적분에서는 삼각함수의 그 덧셈 법칙이라고 있어요.
그거를 배우시면 증명 가능합니다. 그때 되면은 뭐 나중에 시험이 나면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됐나요? 이 복소평면에 대한 이야기는 딱 복소수의 거듭 제곱할 때 쓸 수 있다. 그거 기억합시다. 그래서 요거까지 하고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가 저거 방정식으로 넘어가 볼까요? 너 이거 다 했었나? 여기까지 했지? 그리고 요거 아직 덜 했고 한 개 남았었구나. 오케이. 한 개 남은 거 요거 딱 마무리하고 가보도록 합시다. 해보자. 이거 음매제곱근의 성질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봐봐라. 원래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시면 루트 ab다 이런 걸 했을 때 이게 기본적으로 성립한다는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면 a랑 b는 0보다 크다라는 가정 하에 성립한다고 했단 말이야. 복소수라는 게 등장을 하고 나면 루트안이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래서 양양일 때 성립하는 성질이 음수일 때도 그대로 성립한다는 보장을 할 수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를 한번 그 실험을 해본 거예요. 양수일 때,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일 때, 마이너스 마이너스일 때 이런 거 실험을 해봤는데 요거에서 정확히 요게 성립하지 않는 녀석이 딱 하나 있어요. 이런 경우죠. 이거 하면 원래는 빼기 3 곱해서 6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계산해 보시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라서 루트 6하고 마이너스가 이렇게 튀어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루트 a 곱하기 루트 b 했을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케이스가 딱 하나 있는데 그때가 언제? 마일 때. 알고 계시죠? 그 다음 나눌 때도 있는데 루트 b분의 루트 a를 하시면 원래는 루트 b분의 a가 되어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놈이 딱 하나가 있죠. 그게 뭐죠? 분모가 마이너스, 분자가 플러스일 때. 기억나십니까? 요거 이제 옛날에 했던 복소수에서 안 되는 요거가 성립하지 않는 요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가지고 이제 한번 가봅시다. 82번 한번 그 유형 15번의 대표 문제 한번 볼까요? 다음 좀 옳지 않은 것인데 1번은 마니까 빼기 3분의 빼기 구하시면 3 나오는 거 되겠죠? 걔는 암산으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2번 한번 보시면 밑에가 플러스 위에가 마이너스니까 걔는 그냥 2분의 이거 보자. 그래도 적기는 하는 게 좋겠어. 1번 보시면 이거 자 루트 2분의 빼기 4 하면 마이너스 2 되니까 루트 2i 되는 거 맞죠? 세 번째가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인데 이건 조심해야죠. 마이너스 튀어나오는 애잖아. 마이너스가 튀어나오고 루트 2 곱하기 8에서 16 돼야 되니까 마사 되는 게 맞습니다. 3번 맞고요. 4번 보시면 루트 마이너스 8 마이너스 루트 이건 뭐야? 얘는 계산하시면 이게 2 루트 2i죠. 얘는 뭐야? 루트 2i니까 빼면 뭐야? 루트 2i니까. 네, 그래서 4번도 맞고요. 5번 한번 봅시다. 빼기 4분의 루트 64 하시면 밑에가 마이너스 위에가 플러스니까 얘는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애잖아. 튀어나오고 안에 거의 계산은 빼기 4분의 64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돼요. 이 마이너스가 튀어나간 게 아니에요. 안에 거 계산을 하고 밖에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는 거야. 계산을 하시면 빼기 4i가 돼야죠.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이렇게까지 하시면 복소수 진도의 마무리. 우리가 이제 복소수의 뭐 거듭제곱이나 기타 등등들은 잘 활용을 해보시면 될 듯 하고요. 그래서 뒤에 은근 좀 복잡하고 더러운 문제들이 좀 있거든요. 얘네들은 한번 잘 풀어오시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진도하고 연습 문제 좀 풀어보고 이렇게 하도록 합시다. 숙제 말고는 원래 수업 듣고 그다음에 숙제 말고는 뭐 해? 아니
그냥 주말에 평소에 뭐 한다고? 학원인 가고 학원이 많아? 그건 아니야?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요 그 얘기는 그 생각은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 중학교 때의 공부량이랑 차이가 꽤 커요. 중학교 때 공부량이 한 요만하다면 고등학교의 공부량은 한 이만하거든. 그래서 이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과 고등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을 비교를 해보시면 중학교 때는 보통 이제 머리가 좀 좋으면 공부를 잘 해요. 왜냐면 이해가 빠릿빠릿하니까. 그리고 공부량이 별로 이 내용이 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따르륵 해버리면 요거 마스터하는 건 쉽단 말이야. 근데 고등학교에 와버리면 공부량이 엄청 많아져요. 그래가지고 이게 단순히 이해만 빨리 한다고 하여 이게 머리가 좋다는 건 이해가 빠르다는 거거든. 이해만 빨리 한다고 하여 이만큼의 커버가 되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우리가 공부를 잘 하려고 하면 그만큼의 그 공부 양이 필요해. 그래서 어떤 경우가 많냐면 중학교 때까지 굉장히 그 반짝반짝하는 애들이 있어요. 반짝반짝하는 애들은 되게 뭔가 뭐 하나를 알려줬을 때 굉장히 빠릿빠릿하게 알아듣고 뭔가를 되게 빨리빨리 풀어내고 이해도가 높고 이런 애들. 그런 애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와서 한 1, 2년 지나서 찾아보면 얘 어디 갔지 하는 애들이 꽤 많아. 그러니까 중학교 때 반짝거리다가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반짝거리는 빛들이 다 사라지는 애들은 보면 중학교 때 공부했던 거 생각하면서 이걸 그대로 유지를 하시면 고등학교 때 똑같이 하시면 대체로는 잘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등학교에 오시면 중학교에서 했던 것보다 좀 많이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학교 때 요만큼 했으니까 고등학교 때 요만큼 하면 되겠지가 잘 안 돼. 왜냐면 많기 때문에. 이만큼 많기 때문에. 그리고 플러스 다른 애들이 공부를 많이 해. 나 말고. 중학교 때는 대체로 다 놀잖아, 그지? 노는 애들 많고 뭐 쉴 때 쉬고 막 이러지만 고등학교 때는 이제 잘하는 레벨로 올라가면 대체로는 공부하는 분위기고 짬짬이 쉬고 틈틈이 놀고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공부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량을 어느 정도 유지하지 않고 만약에 중학교 때 하던 것처럼 생각을 하셔서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는 서서히 처져요. 처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웃긴 게 뭐냐면 이해도가 빠르고 머리가 좋은 애들은 처지긴 처지는데 또 빨리 처지지는 않아요. 서서히 처지거든. 조금씩 야금야금 되라고. 그래서 그게 뭔가 자기가 이거 뭐 좀만 더 하면 요만큼 됐을 것 같은데 오늘 요번에는 실수해서 이거 틀렸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공부 양이 모자라서 조금씩 성적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티가 많이 나지 않는데 나중에 좀 1, 2년 좀 지나고 나서 한 2학년 어느 중반 정도 지나서 보면 좀 꽤 떨어져 있어. 이게 공부하는 양 같은 것들이 많이 받쳐주지 않으면. 그래서 고등학교에 와서는 좀 공부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성적을 유지하고 싶으시면, 성적을 좀 높게 받고 싶으시면 공부를 좀 꽤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꾸준히 많이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는 거지. 만약에 그걸 하지 않으시면 야금야금 하셔서 이게 처질 확률이 있다. 아시겠죠? 나는 막 그러지 않은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요 하시면 물론 뭐 그런 사람도 간혹가다 있겠죠. 뭐 어쩌다 한 명씩 있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요만큼의 공부량이 우리가 좀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고등학교 와서 또 희한하게 중학교 때는 별로 빛을 못 보던 애가 고등학교 와서 빛을 보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은 되게 꾸준하게 하는 애들. 그런 애들은 고1 때는 크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가 고2쯤 되면 그때부터 갑자기 치고 나오기 시작해. 얘네들이 공부량이 이제 쌓이면 어느 순간 탁 터지거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공부를 잘하기 시작해. 걔네들. 이런 애들을 꽤 봤어요. 은근히 딱 학교에 한두 명씩은 꼭 있어요. 그래서 한 고2 때쯤부터는 전교권에 놓는 애들이 한두 명씩은 꼭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생각 하셔야 돼요. 우리가 고등학교에 올라왔으면 그때의 공부량, 고등학교에 올라와서의 공부량은 중학교 때랑은 훨씬 좀 많이 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요거를
전체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때만큼의 퍼포먼스를 중학교 때 했던 만큼의 퍼포먼스를 고등학교에서 할 수 있는 거야. 아시겠죠? 이게 왜냐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야죠. 뭐 이게 좀 있으면 이제 시험도 치고 할 거니까. 자, 한번 답으로 가봅시다. 자, 뭘 해볼 거냐면요. 저 프린트를 안 가져와. 프린트 좀 해볼게. 자, 해보자.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방정식으로 넘어갈게요. 네, 2차 방정식에 대해서 잠깐만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렇죠. 2차 방정식의 풀이는 되게 심플해요.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해본다. 두 번째, 안 되면 분해 공식을 쓴다. 이렇게 되는 건데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자면 좀 여러 가지가 있긴 있겠지.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된다면 근해 공식을 써가지고 뭐 하기가 좀 애매하다면 뭐 이제 근과 계수 같은 것도 쓰고 뭐 이런 것도 이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거 변형을 통해서 인수분해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뭐 이제 구하는 이런 모양도 가능할 을 텐데 2차 방정식의 이제 심플하게는 이렇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해보시고 안 되시면 근해 공식을 쓰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다. 한번 넘어가 봅시다. 유형 1번 한번 볼까요? 1번은 뭐 할 거 없죠. 그냥 근해 공식 쓰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걔는 넘어가도록 합시다. 뭐 근해 공식이야 할 수 있을 테고 B로 넘어가세요. 유형 2번 한번 봅시다. 2차 방정식의 한 근이 2일 때 나머지 한 근을 B라고 하자. 두 실수 AB에 대하여 A 더하기 B의 값은 입니다. 유형 2번은 되게 쉽죠? 한 근이 2라고 했으니까 2 집어넣으면 성립하잖아. 그래서 A가 16에다가 쉽게 나오고, 그럼 2하고 8일 거니까 B가 8이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문제. 유형 3번 한번 가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지름의 길이가 26인 원에 내접하는 직사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68일 때 이 직사각형의 짧은 변의 길이는 입니다. 한번 보시면 우리가 뭐 도형만 나오면 보통 잘 못하는 애들도 있던데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안 그런다면 다행이네요. 자, 해봅시다. 얘가 26이래. 그럼 되게 심플하죠? 가로세로 길이를 A랑 B라고 적으면 이게 지름이면 이거 원주각이 직각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당연히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6의 제곱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하라고 하는 게 둘레 길이가 68이니까 2A 플러스 2B가 68, 그럼 A 더하기 B가 34. 요거랑 요걸로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원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뭐 합곱 구해가지고 뭐 이런 식으로도 하는데 우리는 목적이 A 값이랑 B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연립을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집어넣으시면은 막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68의 A, 그 다음에 34의 제곱 빼기 26의 제곱은 제곱 빼기 제곱하면 되니까 합차 쓰면 되죠. 뒤에가 이거잖아. 제곱이니까 합차를 쓰시면 더하면 60 빼면은 8인가? 됐다. 이거 68 한번 만들어 봅시. 2로 나눠보자. 이게 38에 240. 됐다. 여기 A가 몇이죠?
12, 10, 24? 10하고 24구나. 10하고 24. 빼기 빼기 하면 되죠? 10하고 24면 34. A가 그러면 10 또는 34인데, 10 또는 24인데, 보시면 A가 10이면 B가 24고, A가 24면 B가 10이잖아요, 그죠? 구하라고 하는 게 짧은 변의 길이니까 10이다 하시면 되겠다, 그죠? 다음으로 갑시다. 다음 2차 방정식 중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존재하는 것을 모두 고르면입니다. 얘는 D 쓰시면 되죠. 서로 다른 두 실근. 우리가 D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면, 근해 공식 쓰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 루트 안에 있는 이 녀석이 만약에 0보다 크면 루트의 값이 존재하고,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존재하니까 실근이 플러스 몇 마이너스 몇 이렇게 해서 두 실근이 존재하겠죠. 근데 만약에 얘가 0이 돼버리면 루트 값이 0 되니까 이 뿔마까지 같이 날아가 버리지. 그래서 마이너스 2a분의 b밖에 안 나오니까 근이 하나, 그러니까 2차인데 근이 하나라는 말은 중근 가진다는 소리고, 얘가 만약에 0보다 작아버리면 여기 안이 루트 안이 음수니까 이 녀석은 허수가 되겠죠. 허수가 되면은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겠죠. 됐니? 그래서 D 가지고 우리는 저걸 판단을 할 수 있다. 우리는 D 보실 때는 뭐만 보시면 되냐면, D라는 것은 D의 보호를 보시면, D가 판별하는 것은 그 실근의 개수와 종류입니다. 실근이 아니라 근해. 근의 개수와 종류만 판단을 하니까 D 보호 보시고 근의 개수 종류만 딱 판단을 하세요. 이게 함수에서 보시면, 함수에서는 그 x축과의 교점 뭐 이런 걸로도 볼 수 있는데, 함수에서는 뭐 이렇게 되느냐 뭐 이렇게 되느냐 떠있느냐 이런 걸로도 보죠. 그래서 이제 D 값을 보시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 근의 개수와 종류, 그리고 함수에서 보시면 x축이랑 몇 점에서 만나냐 이런 거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D가 0보다 크면 2점, 0이면 1점, 0보다 작으면 안 만나죠. 자, 그래서 D를 보고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되니까 13번은 D를 다 써보시면 되겠죠. 예, 넘어가 봅시다. 유형 4번은 그렇고요. 유형 5번으로 가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중근을 가질 조건입니다. 중근을 가질 조건 한번 보시면, 얘가 중근을 갖도록 하니까 D가 0이면 되겠죠. 그래서 19번은 유형 5번은 근데 우리가 최고차항의 미지수가 나왔을 때는 그 생각도 해봐야 돼. 혹시 이게 0이 될 수도 있나? 이 생각은 해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문제에서, 그래서 문제를 잘 읽어봐야 돼. 얘가 0이 될 수 있나? 하고 생각을 하시면서 거기 한번 보시면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죠.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이 방정식은 2차 방정식이라고 문제에서 공언을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2차기 때문에 최고차항이 0 될 일이 없는 거지. 근데 만약에 최고차항이 0 될 수도 있는 케이스들이 간혹가다 나오거든요. 그런 케이스는 문제를 잘 읽어보면 x에 관한 방정식 이렇게 나와. 2차 방정식이라고 공언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문제를 보시고 최고차항에 만약에 미지수가 등장을 했을 때는 그 얘가 0 될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문제를 한번 다시 읽어보는 거지. 그럼 만약에 2차 방정식이라는 말이 있으면 얘는 최고차항 0이 될 일은 없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시면 된다는 거지. 알겠죠? 자, 그래서 얘가 0이 될 일은 없으니까 우리는 D를 쓰면 끝나겠다, 그죠? B 다시 해주고 4분의 D 빼기 AC 하면 민영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이야 분명할 수 있을 거고. 넘어가 봅시다. 유형 6번이에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이거일 때 이거에 대한 완전제곱식이다. 완전제곱식이라는 말은 중근 가진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얘가 완전제곱식이다 하니까 D가 0이다 쓰시면 될 겁니다. 유형 7번은 유형 6번
예, 뭐 바로 해볼까요? 자, D 한번 써보면 B 다시 해주고 빼기 AC.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될 거고 D가 0 돼야 되니까 아하 A가 뒷변이 직각삼각형이겠구나 판단은 별로 어렵지 않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자, 2차 방정식의 허근을 가질 조건 한번 봅시다. 다음 중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2차 방정식을 모두 고르는 것은 입니다. 보시면은 그 D 써보시면 되겠죠. D 써서 0보다 작다 쓰시면 되니까 이거는 뭐 단순 계산이니까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유형으로 가서 다음 유형은 오늘 오메가 같은 거 나오면 하나 딱 해보고 하면 되겠다. 다음 유형으로 가보자. 영향인 실수 AB에 대해서 루트 A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가 성립할 때 2차 방정식 이 녀석의 근을 판별하면입니다. 유형 8번. 자, 이렇게 된다는 말은 뭐다? 마마다. A랑 B가 둘 다 마이너스다. 구하라고 하는 건 자, 이거의 근을 판별하는 하면이니까 D 써보시면 B제곱 빼기 4AC 빼기 4B겠죠. 자, A는 음수지만 제곱하면 양수죠. 빼기 4B를 하면 요렇게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하시면 결국 뒤에도 플러스잖아. 그래서 뿔뿔이니까 얘는 0보다 클 거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게 맞겠죠. 0 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0 될 가능성은 없어요. 뒤로 갑시다. 0 될 가능성도 있나? 잠시만. 잠깐만. 아, 0이 아닌 두 실수 AB에 대하여라고 말이 있네요. 그죠? A나 B가 0 되는 가능성이 있었으면 얘가 0 되는 가능성이 있었으면 왜냐면 이 식은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성립하잖아. 그지? 둘 중에 하나가 0이어도 성립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가 0이라면 만약에 둘 다 0 돼버리면 는 0도 가능하니까 중근일 가능성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0이 아님이라는 말이 있어서 0 될 가능성은 없겠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유형 9번이요. 자, 이거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이거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거 이제 많이 푸는 이거 되게 흔하게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 녀석의 K값에 관계없이 중근을 가질 때. 자, 뭐값에 관계없이 중근 가질 때라고 하시면 우리가 뭐값에 관계없이가 K값에 관계없이니까 K로 만약에 정리를 해서 푸시려고 하시면 잘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K를 만약에 K로 정리를 했다고 치자. 그럼 K에 관한 이 내림차수 정리가 됐을 거 아니야. 그럼 개수들이 막 X가 들어간 개수들이 있겠지. 근데 중근을 가질 때라는 말은 X가 중근을 가지는 거잖아. 그러면 K로 정리를 해놓고 나면 K로 만약에 정리를 해놓고 나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얘가 는영을 해놓고 나면 이게 X가 중근 가진다라는 조건을 여기서 따오기가 힘든 거야. 오케이. 중근 가진다라는 조건을 적용시키기가 힘든 거예요. 그래서 K로 정리를 먼저 해서 저걸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중근 가진다 조건을 먼저 씁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중근을 가지니까 X가 중근을 가지니까 D부터 쓰는 거지. 그러면 B-의 제곱 빼기 AC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날리면 남는 게 이거 플러스인가? 됐니? 됐다. 이렇게 하면 이제 중근 가진다 조건을 완성했잖아요. 그죠? D가 0이다. 그러면 이제 이게 K 값에 관계없이를 이제 여기서 써보시면 이게 K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얘가 0이고 얘가 0이다. 그러면 Y이고 얘는 4분의 1 됐나요? 자, 다음으로 가봅시다.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되기 위한입니다.
이거 한번 해볼까? 내가 이거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될 때 K 값은 입니다. 이거 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이 녀석을 만약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고 했으니까 얘를 써보시면 자 보자. 원래 같았으면 인수분해 파트였으면 어떻게 풀 거냐면 내림차순 정리했겠지 x로. 그러면 내림차순 정리하면 하고 이렇게 써놓고 나면 이 녀석이 인수분해가 안 된단 말이야. 뒤에 있는 ky 제곱 때문에. 맞죠? 뒤에 있는 저 ky 제곱 때문에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얘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만약에 얘를 풀고 싶으면 뭘 쓰면 되냐면 우리가 얘가 전부 다 숫자라고 생각을 한번 해봐. 그래서 얘네들이 전부 다 숫자고 만약에 근을 알파하고 베타를 가진다면 정확히 얘는 x-알파, x-베타가 되겠지. 맞니? 그리고 이 근이 여기가 이제 y로 들어가 있는 이 수식이니까 아마 이 알파하고 베타에는 y가 들어있는 수식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도 여기 이제 y에 관한 뭐 몇 y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면 정확히 x, y에 관한 1차식 모양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될 걸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러면 얘가 뭔가 근 알파하고 베타를 가졌으면 좋겠다. 이니까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요. 여기서 근해 공식을 한번 써보시면 A분의 빼기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아이 안 근해 공식 쓰지. 안 근해 공식 씁시다. X는 A분의 빼기 B 다시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해주고 빼기 AC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렇게 근해 공식을 써보시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알파하고 베타가 나오면 이 녀석이 x-알파, x-베타 해가지고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루트가 살아있으면 이 녀석이 루트가 들어가 있는 식이라서 x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는 게 아니죠. 오케이? 그러니까 xy에 관한 1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려면 이 루트가 없어져 있어야 되는 거야. 이 루트가 없어지려면 이 녀석 여기 안에 있는 애들이 정확히 루트 바깥으로 나올 수 있어야 되죠. 되니? 얘들이 루트 바깥으로 나온다는 소리는 얘들이 완전 제곱이라는 거예요. 되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원래대로 다시 돌아오시면 사실 얘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얘가 중요하잖아.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식의 D야, 그지? 판별식. 이 식의 판별식을 해보시고 이 식의 판별식이 완전 제곱이 돼야 되는 거야. 이 문제를 원래 보통 뭐라 그러냐면 디디빵이라고 하는데요. 디디빵이라고 하는데 어떤 문제냐면 처음 식에서 D를 한번 쓰고 이 식에 다시 D가 이 식이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니까 이 식을 다시 D를 썼을 때 완전 제곱이니까 D가 0 나와야 되겠지. 그래서 보통 이 문제를 디디빵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D를 하나 쓰시고 이 D에 이 식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 이게 보시면 하고 18이고 빼기 6이니까 하고 9하고 이렇게 되네. 그러면 이게 이제 이 식의 D인데 이 D에 다시 D가 그러면 B-에 제곱하면 36 빼기 AC가 완전 제곱이어야 되니까 얘가 0 돼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이거 나누면 얘가 9. 그럼 9가 1 빼기 K니까 K가 마이너스 8이다. 됐나요? 이렇게 풀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디귿방 문제로 해서 D 두 번 써가지고 능력이다 하시면 풀 수 있고, 이거 하는 방법이 다른 방법도 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이거 디귿방으로 해서 푸는 거 아시겠어요? 이 녀석이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말은 루트가 없어야 하고, 루트가 없어야 되니까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완전 제곱식이어야 된다. 루트 안에 있는 녀석이 마침 이 식이 D야. 이 식을 D를 썼을 때 완전 제곱이어야 되니까 그 뒤에 다시 D를 했을 때 0 나와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근데 이 문제는 어떻게 더 가능하냐면요, 이거 인수분해하는 방법 중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어요. 어차피 1차식에 곱으로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어떤 식의 꼴이 될 거냐면, 이 녀석의 꼴이 아마도 뭐 x 더하기 뭐 y 더하기 상수꼴이겠지. 뭐 x 더하기 뭐 y 더하기 상수꼴일 거 아니야.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 된다는 말은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시고 적당히 맞춰주면 되는 거야. 적당히 한번 맞춰봅시다. 우리가 일단 xx인 거 알겠죠? 그 다음 ky 제곱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ky 제곱은 쟤는 좀 생각하기가 조금 힘드니까 ky는 좀 내비두시고, 저거 뭐야, 요거하고 여기 6x를 한번 봅시다. 여기 뒤에 x, 이 y 말고 여기 상수 두 개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상수 두 개 결정하는 데는 요거하고 요거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보고 상수를 한번 결정을 해봅시다. 상수 두 개 곱해서 5니까 1하고 5가 아마 상수겠죠? 근데 저거에서 x에서 6 돼야 되니까 아마 얘는 플러스 1하고 플러스 5 하시면, 요렇게 하면 x, 요렇게 하면 5x니까 6x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y만 결정을 하면 되는데, 이게 18y란 말이야. 18y를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어떻게 하면 될까를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요게 봐봐, ay라고 하고 얘를 만약에 by라고 한번 해보자. by라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y의 개수는 요렇게 두 개잖아, 보이니? 그래서 얘가 5a 더하기 b의 y인데, 이게 저기 빼기 18의 y 돼요. 그러니 y가 나오려면, 그래서 5a 플러스 b가 빼기 18인 거 아시겠어요? 요거 하나 건질 수 있고, 두 번째로 빼기 2xy 보이시죠? 얘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xy는 어떻게 만나냐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만나지. 그러면 xy가 뭐냐면, 여기 b, 여기가 a니까 a 더하기 b에 xy일 건데, 이게 빼기 2일 거예요. 되니? 그럼 a 플러스 b가 y죠. 위에 거랑 밑에 거 연립하시면 4a가 마사가 나오고요, b가 마사면은 2겠다. 됐니? 그럼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 이렇게 인수분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되니? 그러면 이제 우리는 k 값이 궁금하니까, k 값은 y 두 개 만났을 때 거 아니야? y 두 개 만나면 마이너스 8이다. 되겠나요? 그래서 여기 두 1차식의 곱이라 해서 우리가 힌트를 얻어서, 두 1차식의 곱은 어차피 이렇게 생길 거다 라고 해서 요거 두 가지 이제 곱해서 나오는 거를 여기 이제 나오는 녀석이랑 비교를 해보면서 이거 적당히 끼워 맞출 수 있습니다. 되겠나요? 그래서 만약에 뭐 나는 복잡한 계산하기 싫으면 이걸로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좀 덜 복잡하지 않나 얘는? 그죠? 근데 얘는 잘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든 만약에 끼워 맞추다가 잘 안 맞춰질 수도 있어. 그래서 그런 불안함이 싫다고 하시면 그냥 D, 빵 쓰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선호에 따라니까 요거나 둘 중에 편한 걸로 쓰세요. 그래서 디귿방 문제를 해봤고요. 다음으로 가보자. 그래서 저 문제가 그런 문제였다. 다음으로 가시면 2차 방정식의 두 분을 이거라고 할 때 이 녀석이 없음입니다. 근과 배수의 관계는 다들 알고 계시죠? 좋아요. 한번 해봅시다. 유형 11번.
근각계수는 보통 언제 쓰냐면 사실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어요. 아무 때나 써도 상관없는데 그냥 보통 많이 쓸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흔히 복잡한 복잡한 근을 연산해야 할 때 그럴 때 근각계수를 많이 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 근의 공식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근을 구하려고 하면 다 구할 수 있단 말이야. 저도 이제 근의 공식 쓰시면 근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근을 구해가지고 걔를 그냥 넣으면 되는데 우리가 근의 공식은 보시면 알겠지만 좀 더럽단 말이야. 그래서 만약에 근을 구했는데 더러운 식이 나온다면 그 근 가지고 어떤 연산을 해야 될 때 굉장히 복잡한 식을 풀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복잡한 식을 풀 때 굳이 근을 다 구하지 말고 근의 합과 곱만 구해가지고 합곱으로 어떻게 좀 잘 풀 수 없을까? 이런 거 할 때 이제 근각계수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근이 복잡한 녀석일 때, 그 녀석일 때 이제 연산을 한다라고 하시면 근각계수를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봅시다. 알파 더하기 베타는 2고 알파 베타는 3이잖아요. 한번 해보자. 구하라고 하는 게 이거니까 알파 베타가 3이니까 3분의 5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빼기 2알파 베타가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은 4니까 4 마이너스 2알파 베타 하면 6이라서 마이너스 3분의 2다 하시면 됩니다. 심플하죠? 다음으로 갑시다. 근데 뭐 이 문제는 뭐 심플하지만 뒤에 거는 복잡한 애들도 있겠지만 뭐 한번 알아서 해보세요. 해보시면 연습이 되지 않을까. 다음으로 갑시다. 유형 12번이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이 녀석의 값은 입니다. 이거 한번 풀어볼래? 잘 풀려나가 갑자기 궁금해졌어. 한번 풀어보세요. 됐나요? 나왔어? 나왔어요? 자
해봅시다. 이 녀석의 계산은 사실 그 근각계수 같은데 사실은 근각계수라기보다는 뭐라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말은 알파랑 베타를 넣었을 때 성립한다는 소리지. 그래서 알파랑 베타를 넣으면 성립해요. 즉 이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 빼기 알파 제곱 자리에 빼기 알파 플러스 5를 넣었을 수 있으니까 이게 6이에요. 빼기 알파 플러스 5 하시면 알파 빼기 알파 날라가니까 5 더하기 1에서 6이잖아. 뒤에 것도 똑같은 게 성립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겠어요? 간혹가다 근각의 수처럼 생겼는데 뭔가 그 약간 이거 있죠. 이 녀석이 근이 없다는 사실을 잊지 마 라고 하는 문제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이게 딱 그런 문제예요. 얘가 알파 베타가 이 녀석이 근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는 여기 넣으면 성립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고 계신다면 이 녀석을 좀 간단하게 풀 수 있겠죠. 오케이. 물론 전개를 해서 4승 더하기 4승 같은 걸 하시고 뭐 하시면 4승 더하기 4승까지는 안 나오겠다. 3, 뭐 아무튼 뭐 제곱에다가 막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쵸? 그거 하셔서 푸셔도 되지만 우리가 요 사실 얘가 근이라는 말은 여기다가 넣었을 때 성립한다 이 사실을 잊지 맙시다. 간혹가다 이제 그렇게 국어 사용하는 조고 성질 사용하는 애들이 간혹가다 나오니까 기억을 해둡시다. 자, 유형 13번이요. 유형 13번. 그래서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그냥 제가 이렇게 할 수 있죠 하면 당연히 그냥 그렇게 하려니라고 받아들이잖아. 근데 이제 막상 풀어보면 또 이게 근각에서밖에 생각이 안 날 수 있거든. 자, 유형 13번 해봅시다. 서로 다른 두 분의 비가 2대 3이래. 그 말은 K가 있네. 그러면 2A 3A로 놓자. 그러면 두 분의 합이 5A가 10이니까 A가 2니까 두 분은 4하고 6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두 분의 곱이 24니까 이게 K 플러스 4일 거라서 K가 20이라는 쉽게 구할 수 있겠다. 넘어갈까요? 근각예수를 이용한 비정예수 14번. 자, 이거의 두근이 알파 베타이고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이거일 때 K 더하기 1의 값은 입니다. 자, 봅시다. 이라고 했을 때 알파 더하기 베타는 K, 알파 베타는 N이겠죠. 자, 이 녀석은 이 녀석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1, 베타 더하기 1이래. 그럼 생각을 해봅시다. 두근의 합은 N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잖아. 알파 더하기 베타는 K니까 K 플러스 2일 건데 이게 3이어야 되죠. 그럼 K는 1이라고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두근의 곱은 이거일 건데 얘는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인데 알파 베타가 L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는 K인데 K가 아까 1이었잖아. 이렇게 되니까 얘가 두근의 곱이 3이죠. L이 1이 된다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이런 거 해놓고 이제 간혹가다 거기 구하려고 하는 게 뭐죠? K 더하기 L. 거기서는 이제 K 더하기 L 하시면 끝나는데 우리가 이런 거 보시면 생각도 좀 해볼 수 있어요. K가 1이고 L이 1이네. 그럼 이 식은 이거네. 그쵸? 그럼 이거랑 연계해서 어떤 것도 물어볼 수 있냐면 오메가로 연계해서 오메가 문제도 물어볼 수 있어요. 오케이? 왜냐면 이거 오메가 할 수 있잖아요. x 플러스 1을 양변에 곱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 녀석의 그는 x 3승 더하기 1에 이 녀석의 한 허근이 이 두 허근이 여기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x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1 되는 거 성질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물어보는 케이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개수가 1하고 빼기 1 같은 게 나오면 기억을 좀 해줍시다. 아, 저거 생각할 수 있구나. 오메가 생각할 수 있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뒤로 넘어가 봅시다. 유형 잠깐만. 이게 유형이
19까지 있단 말이야. 우리가 오늘 이걸 유형 19까지를 다 풀면 여러분이 잘 풀 수 있을까요? 잘 풀어올 수 있을까? 한 요 정도까지 할까요? 유형은? 유형은 일단 14 정도까지 합시다. 지난번에 하나랑, 왜냐면 지난번에 단원종합도 걸려있잖아요, 그죠? 아니, 단원종합이라기보다 뒤에 그 서술형이랑 1등 문제가 걸려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까지 하면은 그 뒤에 1등 문제가 두 개가 돼버리니까 여기까지 하고 잠깐 멈췄다가 그거 해보도록 합시다. 연습 문제를 한번 꺼내볼까요? 연습 문제로 연습을 좀 해보고 하면 좋지 않을까. 자, 그래서 수학상 연습 문제에서 우리가 거기 실수 파트는 좀 뛰어넘고 저 44번에 5번 있죠? 한번 해볼래요? 사 4번에 5번이요. 이거 문제는 언제 나오나? 세제곱으로 가야 오메가 문제가 나오려나? 자, 나왔죠?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오늘은 수평면을 알고 계신다면 이 녀석이 빼기 2분의 1, 2분의 루트 3이니까 여기 찍힌다는 걸 알고 계시고, 그러면 이 녀석이 회전 반경은 120도. 그러면 세제곱하면 1 된다는 소리를 알 수 있죠? 한 번 하면 120도, 두 번째 하면 240, 세 번째 하면 360. 그러니까 얘가 3승이 1이야. 3승이 1이니까 이 녀석은 그럼 뭘로 바꿀 수 있냐면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죠? 1. 그래서 2분의 이거고, 이 녀석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몇이죠? 2.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니까 제곱해야죠. 제곱을 하셔야 됩니다. 제곱하시면 계산이 뒤에는 좀 귀찮네. 계산하시면 2 빼기 2 루트 3인가 이렇게 될 거니까 2로 나누면은 2분의 빼기 1 빼기 루트 3i 계산하시면 2분의 빼기 1 플러스 루트 3i랑 계산하시면 날라가시고 마이너스 1 다 하실 수 있겠다. 다음에 다음 갑시다. 다음으로 가볼 건데 자, 거기 45번에 2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 46으로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해볼까요? 이 정도는 했겠죠. 이번에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요 자 이거 i가 있는 거랑 없는 거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이렇게가 i가 없는 거, i가 있는 거는 이렇게 했는데 실수라고 했죠? 이걸 만족하는 실수, 등식 이거 능령이 돼야 된다. 이거 i 맞아요. 이렇게. 자, 복수수 상등에서 이거에서 능령이 되려면 얘가 0이어야 하고 이게 0이어야 하죠. 얘가 0 되려면 x 값이 i거나 5r 1이어야 되는데 1 집어넣으시면 1 더하기 m제곱해서 얘가 0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만족하는 실수값은 없죠. 그래서 x가 1일 때는 성립하지 않아. 마이너스 2일 때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2m제곱이 안 돼야 되니까 m제곱은 2고 m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자를 구할 수 있습니다. 됐죠? n값을 구하라 하시면 구하시면 되고 46번 한번 해볼까? 너희 혹시 이중분해 풀 수 있니? 있어 없어? 소연아? 이중분해 혹시 풀 수 있어? 안 배웠어? 이중분해 그럼 이거는 이중분해 이야기를 좀 하고 해야겠네요. 이거 그냥 하면 잘 안 풀릴 거니까 이중분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중분해는 교육과정에서는 빠졌는데요. 교육과정에서는 빠졌는데 그 내용이 약간 그 알고 있으면 무리수 쪽에 계산해서 은근히 쏠쏠히 사용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 이중근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이게 이래요. 봐봐. 루트 A 더하기 루트 B를 제곱을 한번 해봐. 그럼 얘가 A 더하기 B 더하기 2루트 AB가 되겠죠. 그러면 이 제곱을 우리가 벗겨보면 루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겠니? 물론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일 수도 있지만 왼쪽이 루트니까 양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1, 2는 없을 거야,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 지금 왼쪽을 벗겨서 오른쪽으로 갔지만 사실 오른쪽이 그러면 왼쪽으로 풀린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그럼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보시면 루트 안에 루트가 들어있는 유형인데 얘가 근호가 2개 들어있어서 이중근호라고 하거든요. 근호 안에 근호가 들어있는 이중근호 문제인데 이중근호가 이렇게 풀린다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연구를 한번 해보시면 루트 안에 들어있는 두 번째 근호 안에 들어있는 녀석은 곱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녀석은 합이죠.
그래서 곱해서 AB, 합해서 A 더하기 B 되면 A하고 B로 분리되는 거야. 이거 약간 이 수분해랑 비슷하죠. 그다음 여기 앞에 2 있죠, 2. 그래서 이 두 번째 근호 앞에는 2가 꼭 있어야 되고요. 안에는 곱, 앞에는 합.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루트 마이너스 루트 이거 더하고 4 플러스 2 루트 3이라고 한다면 이 녀석이 어떻게 풀리겠어? 곱해서 3이고 합해서 4 되는 녀석이니까 3하고 1이죠. 그러니까 루트 3 더하기 루트 1로 풀리는 거예요. 이해되니? 이게 이제 이중근호 푸는 방법인데 간혹가다 이럴 때가 있어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일 때도 생각을 한번 해보자.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면 이거 제곱해서 풀면 여기가 마이너스겠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면 요게 마이너스고 여기가 이제 마이너스가 될 건데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봐봐라. 우리가 루트 A에서 루트 B를 아까 더하기였을 때는 이게 무조건 양수 더하기 양수라서 양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필요가 없었지. 근데 여기 루트 빼기 루트를 하면 음수일 수도 있잖아, 오른쪽이.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야 되잖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둘 다 생각하기가 좀 귀찮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앞에 거를 무조건 큰 수로 적을 거야. 앞에 거를 무조건 큰 수로 해버리면 큰 수에서 작은 수니까 양수가 무조건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뿔말을 하지 않아도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떤 문제냐면 이런 거예요. 루트 예를 들어 5인데 이렇게 돼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럼 봐봐, 똑같아. 곱해서 6 합해서 5가 되는 거야. 곱해서 6 합해서 5가 되는 거니까 2하고 3이지. 그리고 여기가 앞에가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는 2하고 3인데 그러니까 루트 3이랑 루트 2로 나올 건데 어떻게 나올 거냐면 앞에 3을 큰 걸 앞에 작은 걸 뒤로 되겠니? 요렇게 풀 수 있다. 되겠나요? 그 다음 만약에 이거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거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되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원래 봐봐, 두 번째 근호 안에는 2가 들어있어야 된다고 했잖아. 여기 있는데 2가 없죠. 그럴 때는 2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어떻게 2를 만들어줄 거냐면 위아래에다가 루트 2를 곱해줘. 이렇게요. 곱해주시면 위에 녀석이 루트 이렇게 되고 밑에가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루트 2분의 하고 위에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곱해서 3이고 더해서 빼기 4가 되는 녀석이 뭐가 있겠? 이거는 근데 i로 나오네. i로 나오는군요. 그래서 이게 어쨌거나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죠? i로 나오는 것까지는 이중근호 할 때 생각하기가 좀 그런데 아무튼 이중근호에서 이렇게 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게 2라고 그냥 보는 게 또 좀 더 예시로는 좀 별로긴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를 알고 계셔야 거기 있는 거를 풀 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46번은 그래서 저걸 알고 푸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시간이 다 돼서 요거 46번은 다음 시간에 와가지고 풀어보도록 하고요. 46번이랑 저쪽에 있는 50번 정도를 풀어보면 50번이랑 49번 정도 풀면 복소수에서 적당히 푼 게 아닐까 싶은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와서 마저 풀어보도록 하고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합시다. 오케이. 숙제는 진도 나간 것까지 해오시면 돼요.